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니, 이게 어떻게 예술이야? 라는 질문을 절로 하게 만드는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혁명적이었던 두 흐름의 심장부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이미지죠. 미술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이 변기.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걸 딱 보고 잠깐만, 이게 진짜 예술이라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셨다면 아주 정확히 보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다이스트들이 세상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의 핵심에 도달하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는 그냥 예쁜 그림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는 그런 예술이 아니었어요. 예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현실이란 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기존의 모든 가치와 권위에 정면으로 맞섰던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골치 아프고 복잡해 보이는 두 사조를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난 다다의 저항 정신부터 시작해서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초현실주의의 신비로운 꿈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 두 혁명을 날카롭게 비교해 본 뒤에 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이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게 태어난 시대가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비이성적인 살육이 벌어지던 때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곱고 아름다운 예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다이스트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비논리적이라면 우리 예술도 비논리적이어야만 한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다이즘은 스스로를 안티아트, 그러니까 반예술이라고 불렀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신에 일부러 추한 것을, 질서 대신에 혼돈을, 의미 대신에 완전한 무의미를 내세운 거죠. 이건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조롱이자 저항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뭐랄까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뒷샹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변기를 가져와서 이것도 예술이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레디메이드 기법. 하우스만처럼 신문이나 잡지를 마구 오려붙여서 기득권을 공격하는 포토몽타주. 그리고 아르프처럼 종이를 그냥 찢어서 바닥에 무작위로 떨어뜨린 다음 이게 작품이다 라고 하는 우연의 기법까지. 이 모든 방식이 기존 예술의 규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타다가 이렇게 바깥 세상을 향해서 파괴를 외쳤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인간의 내면, 바로 꿈과 무의식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로 한번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초현실주의는요, 다다라는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파괴 너머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즉 인간의 억압된 욕망과 꿈으로 가득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찾은 겁니다. 이성의 통제를 일부러 벗어나서 무의식이 흐르는 대로 손을 움직이는 자동기술법 같은 기법을 통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풍경을 대체 어떻게 캔버스에 옮겼을까요? 초현실주의자들의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이 대페이스망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추방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익숙한 사물을 원래 있던 맥락에서 뚝 떼어내서 완전히 낯선 곳에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법이죠. 이 문장이 대페이즈망이 뭔지 정말 시적으로 표현해주죠. 낯선 만남이 주는 경이로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술대 위에 난데없이 재봉틀이랑 우산이 딱 하고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너무 이상하고 비논리적이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고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조르조 데 키리코의 이 그림이 정말 최고예요. 자, 드림을 한번 보세요. 텅 빈 광장, 외로운 소녀,
불길하게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리고 저 멀리 뜬금없이 지나가는 기차. 이 하나하나는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소들이 어울리지 않게 한 공간에 모이니까 뭐랄까 극도로 불안하면서도 꿈을 꾸는 듯한 아주 기이한 심리적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대페이지망의 마법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두 혁명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두 사조의 핵심적인 차이와 공통점을 직접 비교해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다다이즘의 목표가 파괴였다면 초현실주의의 목표는 탐험에 가까웠어요. 다다의 분위기가 공격적이고 허무했다면 초현실주의는 신비롭고 몽환적이었죠. 그래서 다다가 예술이 뭔데? 하고 소리쳤다면 초현실주의는 현실이 뭘까? 하고 조용히 속삭인 셈입니다.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져요. 왼쪽 라울 하우스만의 미술 비평가를 보세요. 이건 뭐 그냥 권위적인 비평가의 얼굴을 문자 그대로 찢어발겨서 조롱하는 겁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외부를 향한 물리적인 공격이죠. 반면에 오른쪽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은 어때요? 저 흐물거리는 시계를 보세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묻는 시간과 현실이라는 내면의 관념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아주 심리적이고 내면을 향한 파괴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정신없고 기괴하기까지 한 예술이 대체 우리한테 뭘 남겼을까요? 이제 그 위대한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파괴적이었던 다다이즘과 몽환적이었던 초현실주의. 이 두 개의 거대한 혁명적인 운동이 있었기에 그 이후의 모든 예술가들이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유를 선물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다와 초현실주의 덕분에 예술은 더 이상 얼마나 실물과 똑같이 잘 그렸나의 싸움이 아니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손재주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바로 그 개념이라는 걸 세상에 선언한 거예요. 앤디 워홀의 팝아트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개념 미술까지 거의 모든 현대 미술이 이들이 활짝 열어젖힌 길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자유를 지금 당장 한번 느껴보실 수 있어요. 다다이스트였던 트리스탄 차라가 제안한 시 창작법인데요. 재밌겠죠? 잠깐 동안만 이성적인 통제를 내려놓고 순수한 우연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 순간 어쩌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창의성이 샘솟는 걸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미술관에 갔는데 이런 작품들을 만났다? 아,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작품이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 느낌을 자유롭게 따라가 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상천외한 예술적 반란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식과 이성이라는 감옥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상상력은 정말로 무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는 우리에게 예술에서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가능한 것을 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